지난 월요일 밤 충남 서천 정통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점포 270여 곳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이 신고 3분 만에 출동을 했지만 화재 탐지와 속보 설비가 뒤늦게 작동한 바람에 초기 대응이 늦어졌는데요. 겨울철이면 반복되는 재래시장 화재 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안전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 밤 충남 서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이 전통시장, 특히나 수산물 특화시장이라고 하는데 불길이 급격하게 확산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구조적으로도 작은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전통시장 특성도 그렇지만요. 특히 또 밤늦은 시간에 대설특보의 강풍 상태였고 또 신고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좀 손쓰기 어려운 정도로 그래서 몇 가지 상황이 좀 복합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작은 점포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소방당국은 이 1시간이 채 안 돼서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고 하는데 이번 서천 전통시장 화재가 얼마나 큰 불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전통시장이 이제 그 좀 현대화가 돼가지고 건물 한 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대응 2단계에 7개 시군의 소방력이 출동원이 돼서 360 소방대 그래서 감진까지 9번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점포가 밀집이 돼 있어서 300여 곳 가까운 점포들이 밀집이 돼 있으니까 그분들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큰 그리고 피해도 크고 충격도 큰 그런 화재 사고입니다. 네, 피해도 규모도 큰 화재 사고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불이 나고 신고는 좀 빠르게 접수됐을까요? 네, 신고 직후에 소방대는 3분 만에 빠르게 도착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계속 밝혀지는 상황 중에서 1층의 CCTV에서 그 처음 화가 발화되는 것이 관측이 됐는데요. 하고 나서 신고까지가 16분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까지가 좀 많이 지연된 부분, 그 부분이 이 초기의 화재를 좀 빨리 잡지 못한 좀 그런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신고 접수 이후에 도착하기까지는 빠르게 도착을 했지만 신고까지는 네. 10여 분 정도 걸렸다고 하셨는데 좀 그렇게 지연이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지금 그 정확한 화재 조사는 어제까지도 연기 때문에 지연이 되다가 오늘 이제 합동 감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신고도 이렇게 그 어떤 시민이 신고하거나 한 게 아니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수동으로 물론 버튼을 조작할 수도 있지만 본연의 기능은 화재 감지를 하게 되면 화재 감지를 한 것 이후에 자동으로 119 쪽으로 전화를 걸어서 녹음된 내용을 신고하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늦어졌다는 얘기는 최초의 화재 감지기,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화재 감지가 늦어졌던 반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감지가 늦어진 요인, 그리고 그 이후에 신고와 설비 작동도 늦어진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보입니다. 예, 이 화재 속보기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신고가 필요했는데 감지가 늦었다고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감지가 네. 되어서 보통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면 초기 진화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단 네.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원인은 일단 예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에 난방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기 때문에 준비 작동식이라고 해서 스프링클러를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만 물을 펌핑을 해서 보내주는 이런 설비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그 동파 우려가 없는 건물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그 부분에서 바로 스프링클러가 살수될 수가 있는데 이 전통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감지기가 작동을 안 하면 자동으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현재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16분이나 늦어졌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다면 감지가 늦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그동안도 스프링클러는 누군가 조작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작동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최초의 감지가 늦어진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감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뭐 인테리어를 하면서 감지기를 뜯었다거나 이거는 이제 과거에 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뭐 망가진 감지기를 방치했다든지 아니면 칸막이를 해놓은 부분에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다든지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 방면에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일어날 당시에 강풍도 좀 문제로 거론되고 있고요. 점포 건물들이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네, 이게 뭐 조립식 그러면 좀 그렇지만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맞기는 합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말 그대로 이제 강판과 심재가 있는데 네. 양쪽 겉면을 철판으로 두고 그 안에 단열재를 둡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겉이 철판이니까 화재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사이에 있는 심재가 과거보다는 법규가 강화되면서 불에 견디는 성능들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많이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나 벽돌식 구조보다는 화재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또 관통부나 이런 부분으로 화재가 확산되기 쉽고 이런 원인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서천시장 화재만 보더라도 일단은 화재가 나서 늦어서 많이 커진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도 2층 구조까지 화재가 번져서 올라갔다는 것은 그 방화 구획, 층간의 방화 구획이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 패널 구조 자체의 취약성도 있습니다. 있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방화 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어떤 방화문, 방화 셔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나 어떤 성능 유지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통 다른 전통시장들도 이렇게 겨울철에 좀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이 서천특화시장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현대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전통시장이라고 하지만 골목으로 쭉 돼 있는 이런 미로 구조가 아니고, 특화를 해서 수산물 특화를 해가지고 한 동 안에 그리고 현대화로 지어져서 스프링클러, 감지기, 속보 설비 모두 다 갖췄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소가 되었다는 부분,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화재가 시작된 이후에 어떻게 16분 동안까지 이게 감지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모든 게 제대로 유지가 됐다면 그럴 수가 없는 조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리 잘 지원 유지 관리나 성능 유지 또 한정한 곳에서의 실수나 방치가 있으면 이렇게 큰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건물들이 지난해에도 두 차례 민간 관리업체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했고 이번 달 초에도 점검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화재 안전조사에서의 문제점은 좀 없었던 걸까요? 네. 실제로 화재 조사 부분에서는 어, 일정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이제 지자체에서 전문가들이 합동을 해서 감식을 하게 되는데 일정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이나 어떤 심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거를 뭐 그게 그러니까 당연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전통시장은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지나가는 그 소비자들이 쉽게 물건을 사게 하려다 보니까 문 밖으로 복도로 이런 탈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물건들을 내놓다 보면 방화구역이나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소방 시설을 유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있지만 서로 양보해서 우리 시민분들 상인분들 그리고 지자체 이렇게 소방당국도 양보를 좀 하고 서로 간에 그 합의점을 찾아서 이걸 쭉 이렇게 미뤄두다가는 매주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에서 지금도 끔찍하지만 훨씬 더 큰 피해를 또 맞닥뜨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화상 연결 과정에서 음질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고요. 네, 교수님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이제 샌드위치 패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시장이 현대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뭐 비가림 지붕이라던가 샌드위치 패널도 이 가연 소재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곳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분명히 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어느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가 확실한 건 분명합니다. 무엇이든 전통시장은 생긴 지가 오래됐고 여러 그 시민들 상인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점, 개선 대책, 개선 설비를 내놓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놓는 순간 그런 제도들이 바로 강제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기존부터 있어왔던 전통시장에 한꺼번에 일시에 적용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까지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마련되는 부분에서만 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인의 자체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향 평준화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전통시장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보다는 지자체에 있는 전통시장이 더 취약한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마다 똑같은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사고가 나서 이거를 다시 더 개발하는 그런 모멘텀을 갖다 이런 자세보다는 큰 사고가 날 거는 분명하거든요. 대책을 서둘러 수립하자면 그래서 물론 막대한 비용일 수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좀 서두를 부분이 있습니다. 네. 화재 발생 직후에 빠른 신고와 또 법적, 제도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좀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동시에 중요한 게 현장에서의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곧 현장 감식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화재 원인을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큰 그 스파크 형태 CCTV가 보이고 방화가 보이면 우리 전통시장 화재의 전통시장 화재의 원인의 40%를 전기인 원인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큰 원인이 되지만 화재 조사를 할 때는 원인을 단정하고 시작한다기보다 모든 원인을 다 펼쳐놓고 아닌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원인의 과정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번 그 서천시장 화재 특별한 부분 왜 10분 넘게 16분이라는 시간 동안 화재 감지가 안 됐는지 화재 감지만 됐으면 스프링 작동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동화재 속보설 신고도 빨랐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나고 소방대가 도착한 15분, 20분 사이 시간 동안에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건물 전체적으로 화재가 번졌습니다. 자, 그렇게 된 부분은 화재가 나고 감지 늦어서 번졌다 하더라도 이게 화재를 국한하는 방화구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층당으로 따지면 3,000제곱미터 그리고 1층과 2층 사이에 구획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전소가 되었다는 것은 방화구역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꼭 원인을 어떤 밝히고 처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제대로 밝혀야지 이 다음에 화재 확산을 막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니까 좀 세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현장 감식 결과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특별 재난 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특별재난지역은 일단 이제 시군구 단위로 보면 그 피해액을 이제 재정 자립도 수준에 따라서 보는데 대략 시군구 단위가 되니까 피해액이 50에서 110억 정도를 초과하게 되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고 피해액의 최소 5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통시장의 화재이고 건물 한 동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 하나하나의 점포에 계신 소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선포를 할 만한 마땅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토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선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